기계식 무브먼트의 밸런스 휠 위에서 펼쳐졌다 움츠러들었다를 반복하는 밸런스 스프링은 사람의 머리카락만큼 얇고 가는 데다가 전체 직경은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부품이 기계식 무브먼트의 정확도를 통제하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밸런스 스프링의 굵기가 약속한 것에서 1미크론만 벗어나도 30분이 넘어가는 이로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밸런스 스프링을 만드는 소재로 가장 선호되어 왔고 지금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재는 니켈과 스틸의 합금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탄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합금은 안타깝게도 자성에는 취약합니다. 밸런스 스프링이 자성을 띠게 되면 서로 달라붙게 되면서 제대로 펼쳐지질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진폭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 시계 전체를 빠른 속도로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니켈과 스틸의 합금은 수십 년 동안 대안 없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어로는 실리콘, 불어로는 실리시움이라고 부르는 원자기호 14번의 준금속이 급격하게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니켈 스틸 합금과 비교할 때 탄성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자성에 취약한 단점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단단한 데다가 윤활을 해주지 않아도 부식이나 마모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간 동일한 기계적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도 각광의 이유였습니다. 장점만 들었을 때는 꿈의 소재 같지만은 실리콘은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가볍고 단단하다는 장점은 종종 깨지기 쉽다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구와 개발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은 제조나 조립에 드는 비용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갖는 화제성에 비해서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시계들은 드물어서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도 리뷰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반갑게도 티소의 젠틀맨 파워매틱 80에는 그 만나보기 힘들다던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워 리저브 80시간만으로도 이미 100만원의 예산으로 장만할 수 있는 최고의 스위스 시계 후보로 올릴만 한데요. 젠틀맨은 40mm의 좋은 사이즈와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릴 만한 매력적이고 무난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젠틀맨 파워매틱 80을 살펴보는 김에 인기가 많다는 티타늄 쿼츠 모델도 끼워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이 오토매틱인지 쿼츠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lue, the feeling behind my eyes. You stood out 'cause you were in red. Men against my intentions, 젠틀맨 파워매틱 80의 가장 매력적인 스펙은 아무래도 무브먼트입니다. 파워매틱 시리즈 안에서도 가장 높은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811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항자성을 갖춘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했다는 것은 1930년대에 세계 최초의 항자성 손목시계를 내놓았던 티소의 역사적인 헤리티지를 계승한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젠틀맨의 외양도 물론 무브먼트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보자마자 전율을 느낄 만한 화려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비율의 매끈한 디자인 덕에 손목 위에 올려보시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 하나 없이 참 상식적으로 잘생긴 시계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시종일관 톤다운이 되어 있는 시계도 아닙니다. 자기가 우아하게 빛나야 할 순간이 언제인가를 잘 아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젠틀맨의 아플리케 인덱스는 안이하게 퍼져서 그저 붙어만 있는 그런 인덱스가 아닙니다. 상당히 깊이감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각과 면으로 이루어진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제대로 받았을 때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이렇게 상식적이면서도 수려한 외모는 젠틀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복장에도 잘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주말을 보낼 때는 편안한 친구 같다가도 수트를 입고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할 때는 꽤 무게감도 풍길 수 있습니다. 젠틀맨이라는 이름대로 신사가 갈 만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레이아웃 덕분에 몇 년 안에 철진한 시계 취급을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신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품격이 깊어지듯이 젠틀맨도 아주 나이를 잘 들어갈 클래식이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사이즈도 클래식의 것 그대로입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0mm에 러그2러그의 길이는 48.5mm입니다. 대부분의 손목 사이즈 위에서 문제없이 어울릴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베젤의 두께 탓인지 수치가 시사하는 바에 비해서는 조금 실체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레저 활동에 적합한 100m의 방수 성능도 갖고 있는데요. 두께는 유리와 케이스백까지 포함해서 11.5mm입니다. 시계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게는 164g이고 제 손목 사이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였을 때는 152g까지 무게가 줄어듭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러그 폭이 통상적이지 않은 21mm라는 것인데요. 애프터마켓 스트랩으로 시계줄을 자유롭게 교체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약간의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티소의 스트랩 프로그램에는 21mm 사이즈의 시계줄이 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브레이슬릿은 21mm에서 19mm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티타늄 케이스의 쿼츠 모델은 쿼츠 무브먼트의 이점을 살려서 두께도 8.5mm로 얇아지고 가격도 63만원으로 좀 더 저렴해집니다. 두께를 제외한 다른 수치상의 사이즈는 동일하지만은 티타늄 소재를 케이스에서부터 브레이슬릿까지 활용해서 시계 전체의 무게도 90g으로 줄였습니다.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이면 83g까지 떨어지니까 가벼운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의 피니쉬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베젤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게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마다 빗면을 만들고 폴리시된 라인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윤곽을 강조했습니다. 오이스터 스타일의 3연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조각에만 폴리시를 해놓고 가장자리 두 조각은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고급스럽게 윤곽을 강조해야 할 부분을 딱딱 강조를 해준 게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가공이 힘들다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쿼츠 모델에서도 색상이 약간 탁하다는 것 말고는 피니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소재의 특징상 아주 쨍한 느낌의 폴리시는 보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용두의 지름이 6mm나 되어서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드레스 시계들이 용두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티소는 사용감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가해져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되었고요. 곡률이 아주 크지 않아서 얼핏 봤을 때는 평면의 유리처럼 보이지만은 완만한 도명을 이루고 있는 유리입니다. 유리 아래로 보이는 건 굉장히 짙은 녹색의 썬레이 다이얼입니다. 썬레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요란하지가 않고 빛을 강하게 받았을 때만 은은하게 빛나는 수려한 느낌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윗부분이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는 다면적인 아플리케 인덱스는 이 다이얼에서 제일 매력적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운침도 빛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창에 이르기까지 성의 있게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다이얼의 번쩍거리는 금속 부착물들을 지나치게 남발하지 않고 인덱스와 날짜창 정도에서 자제를 해준 것도 너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선명하고 해상도 좋은 프린트들을 통해서 충분히 고급스러움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이얼 가운데에 십자가 내지는 크로스 헤어 프린트가 심심할 정도로 매끈한 다이얼에서 유일하게 호불호를 부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시간을 빨리 읽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서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봐도 젠틀맨만의 개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쿼츠 모델도 파워매틱 80 모델과 비슷한 레이아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깊고 진한 느낌의 블루 썬레이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고요. 거의 동일한 형태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10은 초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매틱 모델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챕터링에서 빽빽한 눈금이 빠졌고요. 딱 60개의 눈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가운데에 크로스헤어 프린트도 사라졌습니다. 날짜창의 테두리 역시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얇아지면서 다이얼의 깊이도 얕아졌고 그에 따라서 아플리케 인덱스의 높이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시계가 약간은 빛을 덜 받는다, 덜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꺼보시면은 야광은 시계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분침과 인덱스의 적절한 부분에다가 야광을 잘 적용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이버 시계만큼 강력하진 않지만은 운전하시다가 잠깐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유용할 정도의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브레이슬릿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고 다소 뻑뻑한 느낌이 있다는 게 이 시계에 매단되는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제가 그동안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바를 통해 말씀드리면은 해외 소비자들은 요새 유연하고 가벼운 브레이슬릿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더 실체감 있는 브레이슬릿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이 브레이슬릿이 큰 문제라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는 2개의 푸셔를 이용해서 여닫도록 했고요. 바깥쪽에 티소의 로고도 멋있게 새겨놨습니다. 미세 조정은 없지만 길이가 짧은 링크가 있어서 제법 섬세하게 길이 조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티소의 젠틀맨 시리즈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궁극의 원화치 컬렉션을 지향하는 시계로 보입니다. 시계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아예 젠틀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건 이 시계의 다재다능함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핏 보면 무난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은 게 스펙에 담겨있는 한방과 잘 조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했다던가 풀 티타늄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준다든가 하는 게 예산일은 아닙니다. 좋은 시계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더 매력적인 시계, 젠틀맨 컬렉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et you turn me violet instead. Summer high, met you in August. New York, back to my cold apartment. Distance sucks, but at least I'm still with you. White out skies.